안녕하십니까. 일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 하여튼 뭐 시장은 어떻게 좀 지켜보는 시기인 것 같고 8일부터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 사람들이 매크로 별로 의미 없다들 하지만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면 매크로를 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그랬을 때 가장 출발이 되는 게 중요한 게 금리인데 또 금리의 가장 중요한 게 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 컨센서스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쪽 매크로 전략팀 얘기를 나오면 아니 뭐 이거 일시적이다. 파웰도 그 얘기를 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죠. 네, 파워 별거 아니다. 일시적이다. 기저효과다. 근데 내가 항상 오영희 형한테도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다들 이렇게 뭔가 되게 답이 있는 것이냐 얘기할 때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 이건 연준에 맞서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보통. 그럼 뭔가 우리가 약간 아까 우리가 논쟁처럼 했던 게 유가가 절대로 이번에 하면 다시 내려갈 겁니다. 다 이러고 있는데 혹시 70으로 가면 이 상황은 바뀌는 거잖아. 그렇게 네. 맞지 그거는. 네, 그렇죠. 하여튼 그건 그거고 우리는 2월 소비자 물가만 놓고서 일단 우리 우혜영 이코노미스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시작하시죠. 네, 어제 2월 소비자 물가 발표됐는데요. 제목에서 넣어놨듯이 공급 애로에 더해서 설 연휴 수요까지 합쳐지면서 2월 달에는 1%대 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그림 첫 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를 보시면은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한 건 맞습니다. 전월에 0.64%였는데요. 이제 이번 달에 1.13%, 그러니까 2월 달 같은 경우에 1.13%까지 올라왔는데 반면에 근원 물가로 보시면은 전월 대비해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플러스 성장률이긴 한데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축소가 됐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은 최근에 유가 그리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서 물가를 좀 견인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뭐 자료에서 썼듯이 그러니까 농축수산물 가격이 작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림 1번 보시면은 그 그림인데 그러니까 뭐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식료품이랑 비주류 음료 부분의 물가 기여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도 이쪽 부분의 물가 상승률이 더 커요. 그만큼 이쪽 부분은 물가를 확실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그 외의 부분들 이제 뭐 주류 담배라든지 주택수도 연료, 뭐 가정용품, 통신, 교육, 교통 이런 다른 부분들은 좀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반대 지금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아니면 그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인 거고요. 보시면은 이번 2월달 물가를 높이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여름에 보시면 장마가 최장 기간이었어요. 최장 기간이었고 태풍까지 더해지면서 작황이 부진을 했던 점이 있고요. 또한 최근에 조류 독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영향 때문에 또 이제 공급 애로가 좀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월 18일에 또 강화가 되면서 가정 내 음식료품 수요가 확실히 증가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음식료품의 부분들의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설 연휴가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설 연휴 명절 수요가 있으면서 채소나 과실, 축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그 국제유가 역시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제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 역시 물가를 조금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뭐 자료에서 썼던 거는 보시면은 이제 그림 이제 6번에서 보시면 농산물 가격의 상승률이 지난 9월을 기점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좀 둔화세가 이제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뭐 기후 변화, 뭐 기후 문제도 있었고 또 유가나 이런 원자재 측면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런 곡물, 농산물 가격이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무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9번, 10번 보시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라니냐라는 것이 이제 해수면 온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약간 그러한 그 데이터를 보시면 그러한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라니냐의 영향이 한 3, 4월쯤에 완화될 거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여기 10번 보시면은 제가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이제 역축으로 그린 해수면 온도 그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식량 지수를 YOY로 그려놨는데 보통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여태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해수면 온도가 일단 꺾였기 때문에, 즉 라니냐의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상승률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 둔화되지 않겠냐라 전망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자료도 썼듯이 이제 하반기 갈수록은 좀 농수산물 측면의 가격 기여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물가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기대 인플레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이제 그러니까 물가 전망을 했을 때 유가 전망치가 한 58불? 약간 50불대 중반이에요. 근데 지금 WTI나 뭐 다른 유가 기준으로 봐도 60불대를 이미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뭐 그 물가 상향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해요. 전망치 상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국제 유가 그리고 원자재 이런 곡물 이런 가격의 좀 추이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준 역시도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어야죠. 뭐 그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연준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거를 전망을 믿고 좀 따라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뒤에 보면은 물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게 항상 재밌는 데이터인데, 어플랜디스 보면은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숙박 같은 것들 되게 안 좋잖아요. 서비스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이제 이게 올라가는 것들이 산업이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 그림은 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2월 달 기준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데 기여를 한 그 부분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락시키는데 기여를 한 부분들인데, 얼마나 가격 전환할 수 있냐도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서비스 쪽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뭐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뭐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중, 그러니까 하락을 했잖아요, 전월 대비해서. 물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음식 숙박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교육 같은 것도 되게 안 좋은 교육은 이제 고등교육 무상화 같은 것들이 작년부터 계속 정부에서 정책이 있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작년부터 되게 강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 상반기에 3월인가 4월쯤에 또 이제 무상급식도 또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 이제 뭐 상반기까지는 계속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계속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 같은 경우는 뭐 대중교통 인상 얘기가 조금 계속 나오잖아요.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에 있지만 향후에도 플러스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통신 같은 경우는 좀 그냥 첨언해서 드리자면은 한번 푹 빠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림 16번에 이때는 저희 전 국민 거의 대상으로 그 통신비 지원해줬잖아요. 2만 원인가 3만 원.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거고, 이제 다시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플랜티스면 물가지수 종류를 했으니까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서 달아놓은 거고. 네. 또 지켜봅시다. 저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거잖아요. 올해 우리가 원래 컨선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금리가 빨리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맞죠? 그렇죠. 연초에 이렇게 2월달, 사실 근데 1월까지 나타났던 금리 상승은 뭐 그렇다고 해도 2월 그 중순,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나타났던 금리 상승은 그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많이 우려를 했었던 내가 말하는 부분이 컨선은 있고. 깨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요즘 아침에도 이제 요새 이제 말을 좀 아끼려고 대외적인 거 막 어디 연락 와도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게 하도 피곤하니까 그러는데, 네. 좀 클라이언트들한테 말할 때는 컨선이 깨졌습니다면 알아듣거든요. 컨선이 깨졌다는 건 뭐냐면은 물가도 컨선이 깨진 거거든. 내가 봤을 때는 유가도 그렇고 다 깨져 있다면 내가 보기엔 이게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 말하는 불확실성이거든. 네. 근데 그러니까 작년에 4월 달에 유가가 마이너스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가 지금, 그러니까 농수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일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4월 아마 피크를 찍고 제 좀 생각에는 안정되지 않을까. 4월, 5월 이럴 3, 4, 5월 조심 그냥 잘 안 보는 게 참을 낮춰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컨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될지 다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되게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추후로 저희 전략 조카 정리하도록 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이 데이터들 보시고 좀 확인해 보시라고 한 거니까 네. 자료 뽑으셔가지고 한번
이해 안 가시면은 좀 어떤 분들은 물가 종류도 잘 이해 못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뒤에 표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